그쳤어. 네. 8시. 그럼 9시 정도 10시까지. 알아서 할게요. 그럼 봐봐. 와서 물어보려고. 이 사람이 아니 5천원 투자했잖아. 내가 갑자기 생각하면서 근처에서 어떻게 잘 돌아? 좋은 간식이라고 출근할 때 출근가 있어. 한번 출근 주말 뭐 하든 얼마나 가요? 봄이라 아직 낮게 낮게 그걸 문제되지 않아요. 병원 이게 있어요. 와 가다 오다 말아. 220원을 받았다. 220. 222원 중에 진동. 밤에 사실은 높은 게 좋아요. 왜냐면 그래도 계속 보시면 편견이 아니니까요. 네, 90% 정도는 그렇죠. 네, 그럼 수도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별로만 생기면 알 것 같으니까. 차광해야죠. 예, 구역하시면 넘죠. 밤이 하나까지 안 하면 400와트 정도 충분해요. 판단이 350에 400이면 400와트, 400ppm이면 300에서 300와트 정도, 350와트 이런 더 높아봐요. 예, 그래요. 예. 예. 많이 연결이 났죠. 예, 과일 색깔 저기 화상 안 입게 잘하시고. 아직은 그 정도 뜨겁지는 않아요. 안녕하세요. 예. 다시 시작할게요. 오늘은 식물 보강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수경 재배 보강으로 이제 들어갈게요.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비료 종류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질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HNO3이고 이게 이제 분리가 되면 H 플러스 NO3 마이너스 되죠. 그러니까 질산도 인산도 산이긴 하지만 비료이기도 해요. 이것들은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H가 빠지면 대부분이 질산 자체는 거의 다 비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질산 같은 경우는 보통 38%짜리 있고 63%짜리가 있는데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보는 건 거의 다 63%짜리예요. 우리가 원래는 이제 유럽에서는 38%짜리 쓰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63%를 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유럽은 안전 문제가 안전에 대한 민감도가 우리보다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38%를 쓰고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건 대부분 63%짜리 쓴다 생각하시고 그냥 6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질산 함량이. 그 다음에 인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쓴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산을 쓰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질산을 왜 쓸까요? 우리가 비료로 쓰는 목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pH 교정용으로 쓰는데 우리가 질산을 든 것뿐이죠. 원래는 목적이 뭐예요? 질산을 pH를 고정하려고 썼던 것인데 우리가 이제 그것도 비질산 비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인산 같은 경우는 현재 인산으로 비료를 쓰는 경우는 없어요. 당장은 현재는 아주 특이한 상황 빼놓고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질산과 밑에 이제 비료를 사용하는데
질산가리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비료가 뭐예요? 여기서 질산가리는 질산칼륨이라고 하고 질산가리라고도 하는데 이거 13.2% 정도의 가리와 질산과 질소와 38.2%의 뭐가 들어있어요? 바로 포타슘이 들어있죠. 이것들이요. 그리고 분자량은 100일이 되고요. 여기서 비료가 아닌 건 뭐예요? 산소 3개가 있죠. 48을 빼면은 요 48을 빼면은 요 무게가 거의 나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pH는 뭐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질산칼슘을 보게 되면은 위에 거는 뭐예요? 위에 게 십수염. 물 분자가 보면 10개가 붙어있어요. 얘가 여기다 5자가 빠졌네. 물 분자가 5자가 빠졌어요. 5가 들어서 물 분자가 10개 들어있어요. 앞에 5가 빠져있고요. 10개가 들어있고 얘는 사수염인데 사수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분자량이 1080 정도 된다고 하고요. 사수염은 236 정도 된다고요. 보면 비례의 농도는 십수염이 농도가 더 높아요. 보면 이게 보게 되면은 그다음 볼게 왜 높죠? 15.5% 얘가 19%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질산칼슘을 사수염에서 십수염으로 바꾼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곱할까요? 내가 사수염 쓰다가 십수염으로 바꿔. 그러면은 0.9를 곱해요. 반대로 십수염에서 사수염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 사수염에서 십수염을 갈 때는 1.1을 곱하고 십수염에서 사수염을 갈 때는 0.9를 곱해요. 대충 90%잖아요. 보면은 그냥 우리 실용적으로 쓰면 되겠어요. 내가 얘를 쓰다가 비료 쓰는데 pH가 막 올라가요. pH가 여기서 이제 십수염 사수염인데 보시면은 십수염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 요 5자 빠졌어요. 5자 붙어야 돼요. 5자가 5 써요. 5 여기다가 여기 보면은 뭐가 붙었죠? 암모니아태가 붙었죠. 암모니아태 지수. 예. 근데 사수염은 암모니아태가 없죠. 그러니까 암모니아태 지수는 식물체가 빨아먹게 되면은 pH를 올릴까요, 내릴까요? 암모니아태 지수를 먹으면은 pH를 낮추는 역할을 해요. 질산태 지수를 빨아먹으면은 pH를 올리는 역할을 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도중에 십수염을 쓰고 있었는데 pH가 올라가고 있어. 내려가고 있어. 그럼 우리가 뭐 쓸까요? 사수염을 써야 되겠죠. 사수염은 pH를 올려야 내려? 암모니아태는 pH를 뭐라고 했어요? 내린다고 했죠. 그 다음에 질산태 지수는 그거에서 pH를 올리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십수염은 암모니아태가 있어요. 요게 사수염은 암모니아태가 없어요. 그러면은 pH가 올라가고 있으면은 내가 사수염을 쓰는 게 유리할까요? 십수염을 쓰는 게 유리할까요? 십수염을 쓰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면은 내가 내가 질산칼슘을 사수염을 쓰다가 pH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뭘로 바꿔요? 바로 십수염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곱해요? 거기다가 사수염에다가 0.9를 곱한 십수염의 무게를 집어넣는 거고 거꾸로 pH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암모니아태를 빼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1.1을 곱한 십수염을 집어넣어야겠죠. 0.9는 90%가 들어있으니까 사수염하고 십수염하고 비교가 사수염이 십수염에 비해서 비료량이 90%예요. 근데 십수염 특징이 뭐예요? 요거 시험 문제 낼 거예요. 암모니아태는 십수염에는 암모니아태가 있다. 암모니아태 지수는 pH를 뿌리에서 근본에서 올린다 내린다? 네? 암모니아태를 빨아먹으면 pH가 내려간다. 암모니아태를 먹으면 pH가 내려가요. 질산태 지수를 먹으면 pH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암모니아태를 먹으면 pH가 내려가고 질산태를 먹으면 pH가 올라가니까 내가 영양탄식이 강해서 pH가 올라가고 있으면은 암모니아태를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간단한 방법이 바로 여기서 십수염을 넣어주면 돼요. pH 올라가고 있을 때. 근데 아까 제가 그랬죠. 사수염하고 십수염하고 가격 차가 얼마나 벌어요? 십수염은 가격이 20kg에 십수염은 25,000원, 28,000원, 사수염은 18,000원이라고 했죠. 난 비료값을 아끼고 싶어. 그래서 난 사수염 계속 쓸 거야. 그럼 어떡할까요? 바로 밑에 거 써요. 질산암모늄 있죠? 여기 뭐가 붙어 있어요? 암모니아가 붙어 있죠. 요거를 갖다가 사수염하고 섞어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암모니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pH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비료를 우리가 조성을 할 때
저희가 이제 경제적인까지 문제를 생각해서 실제로 비료값을 좀 아끼려는 분들은 산화수염에다가 암모니, 질산아모늄을 섞기도 해요. 근데 질산아모늄의 단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질산아모늄은 폭탄의 원료이다. 이게 폭탄이에요. 폭탄. 이거 옛날에 이거 베이루트 폭파 사건 아시죠? 폭파 사건. 몰라요? 아마 인터넷 들어가서 베이루트 폭파 딱 써놓으면은 거기에서 뭐 몇천 명이 죽고 그 나라 전체가 거의 부도 직전까지 간 게 이 사건이거든요. 항구에다가 질산아모늄 비료를 쌓아놨는데 그게 폭발했어요. 그러니까 질산아모늄은 화약의 원료이자 다이나마이트의 원료예요. 그래서 이게 분쟁 국가에서는 질산아모늄 사용이 비료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제리 이런 데 가면은 질산아모늄 거래가 안 돼요. 요 질산아모늄 같은 경우는 폭발의 위험성이 밀폐된 공간에 놓게 되면은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질산 마그네슘이 있죠. 그 다음에 젤이나 갈리가 있죠. 여기서 이제 마그네슘이랑 질산 마그네슘도 있고 수가 있는데 인산 가리도 있고요. 보면은 굉장히 고가예요. 인산 가리는. 내가 이제 인산 비료를 넣을 때는 필요하지만 내가 포타슘 가리를 넣으려고 열을 넣게 되면은 비싸지겠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젤이산 암모늄이 있죠. 보통 젤이산 암모늄을 넣어요. 비료에다가. 왜냐? 가격이 싸니까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pH가 예를 들어서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 내가 암모니아를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풀 때 제2인산 가리를 넣어요? 제2인산 암모늄을 넣어요? 암모늄을 pH가 떨어지고 있을 때는 질산 가리가 뭐죠? 질산 인산 가리를 넣는 게 낫고 만약 pH가 올라가고 있다. 그럼 뭘 집어넣어요 우리가? 인산을 넣고 싶으면 질산 인산 암모늄을 넣겠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배지의 pH를 측정을 해서 봤더니 pH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인산가리를 쓰고 있었어. 그럼 뭐 해야 돼요? 바로 젤인산 암모늄으로 교체를 해버리죠. 이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요. 조제법. 딱 pH를 보고 배액을 딱 보고 나서 이러한 것들 조절을 한다.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그러니까 그리고 계산법도 나중에 알고 있어야 돼. 이 계산법을.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분자량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우리가 일단 볼게요. 황산 가리가 있고 염화 가리가 있어요. 내가 이제 가리를 넣고 싶으면 제일 싼 게 염화 가리가 제일 싸거든요. 그래서 황산 가리가 그 다음 써요. 근데 염화 가리하고 황산 가리가 있는데 염화 가리는 가격이 싼 대신 비료 중에 뭐가 들어있어요? 염소가 붙어 있죠. 염소가 많이 있으면 해롭거든요. 근데 염화 가리가 싸요. 근데 내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적심치고 한 달 반 있으면 끝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뿌리가 좀 나빠져도 별 문제가 없겠죠. 수확기가 마감이 이제 거의 장기가 종료될 때쯤 되면. 그러면은 내가 이 황산가리는 가격이 한 3만 원 하는데 염화가리는 한 12,000원밖에 안 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비싼 황산가리를 빼고 염화가리로 바꿀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여기 볼게요. 염화가리, 황산가리 있고 염화가리가 있어요. 보면은 가리 비율이 누가 높아요? 가리 비율이 염화가리가 염화가리에서 높죠. 그러면은 같은 가격이라고 해도 염화가리가 가리의 함량이 더 높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을 텐데 가격도 절반밖에 안 해. 근데 얘는 뭐가 문제라고 했어요? 염소가 있기 때문에 뿌리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수확이 내가 작업 종료가 한 달밖에 안 남았다. 그럼 굳이 내가 비싼 황산가리를 넣는 것보다 염화가리를 넣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계속 그 전부터 말씀을 드렸을 테지만 우리가 작물을 재배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같은 양을 생산하더라도 비용을 줄이면은 내가 그럼 다 뭐예요? 순이익으로 들어가죠. 순이익. 내가 똑같은 비용을 A라는 사람도 100kg를 땄고 나도 100kg 땄어. 근데 이 A라는 사람은 30만 원 내고 땄고 나는 25만 원 내고 땄어. 내가 그러면 얼마요? 5만 원 이익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순이익, 내가 5만 원이라는 비용은 순이익에도 5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는 그 가치가 예를 들어 내가 이걸로 인해서 비용이 5% 감소했잖아요. 전체 비용에서 내가 이런 걸 통해서 5%의 생산 비용을 절감했다. 그러면 순소득에서는 10% 정도 올라가. 왜냐면 5%가 다 어디로 가요? 그대로 순수로 가죠. 그 다음에 만약에
생산 비용이 70이고 순이익이 30이야. 내가 생산 비용을 5% 감했다는 거는 내가 실제로 얼마 순이익이에요? 그때는 15% 20%의 순이익이 더 증가했다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연봉이 갑자기 15% 20%가 그냥 늘어난 거야 이거는. 같은 매출하더라도 내가 이 비용을 줄일 수만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돼? 보다 이런 것들 내가 그때그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이번 1학기 때는 이런 게 있다는 정도로 하고 2학기 때는 본격적으로 이것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은 따라오고 못 따라오는 사람은 못 따라오는 대로 그냥 알 수 있는 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일단은 1학기 때는 맛배기로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 그거 알고 있어야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미량 원소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런 원소들은 우리가 배액 검사를 해서 순환식 양액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질산태가 얼마큼 남았는지 포타슘 가리가 얼마큼 남았는지를 측정한 다음에 그 배액에서 나온 그 폐액을 갖다가 끌어다가 깨끗한 물하고 섞어서 내가 비료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미량 원소는 뭐라고 했어요? 100% 불용화해서 100% 다 집어넣는다고 했죠. 양이 얼마 안 들어가요. 이거 해봐야 뭐 철 같은 경우는 뭐 1톤에 1kg 타는데 뭐 이런 뭐라고 하죠? 이 뭐냐 이런 황산불이 이런 거는 뭐 100g, 50g, 1톤에 50g, 100g면 거의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들이요. 그다음에 중탄산칼륨하고 수산칼륨은 어디서 중탄산칼륨은 뭘까요? 목적이 칼륨일까요? 탄산일까요? 요 CO3예요. CO3 뭘까요? 아까 중탄산이 30에서 50ppm 정도가 있어야 좋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산산이 없는 지역이 있어요. 가끔가다. 어디냐면 제가 확인한 거는 제가 컨설팅을 했던 동네 지역에서 보게 되면은 완주 지역, 무슨 지역에서 물속에 중산산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pH가 위아래로 크게 흔들려요. 중산산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버퍼 기능을 한다고 했죠. 버퍼 기능을 하는데 너무 많으면 pH가 높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질산을 써서 교정을 하는데 질산을 갖고 교정하는 거는 뭘만 교환한다? 중탄산을 제거하는 역할을 산이 해요. 그러면 내가 중탄산을 제거해서 질산을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질산태 질소가 양이 증가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수산칼슘 뭐 했을까요? pH가 낮은 물에서는 이 수산칼슘을 이용해서 pH를 올리기도 해요. 그리고 칼슘이라는 게 보이죠? 칼슘은 뭐하고 만나면 안 돼요? 우리 비료 중에서 인과 황하고 만나면 안 돼요. 인하고 황산하고. 그거 아셔야 돼요. 인하고 황산하고 만나면 큰일 나요. 이거는. 그냥 다 청소 완전히 다 드러내고 청소해야 돼요. 인하고 황하고 석회하고 만나면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석고가 되고 석고가. 그래서 이 수단칼슘은 그러면은 A통, B통, C통이 있어. 어디다 넣을까요? 얘는 C통에 넣어요. 그냥 B통에 못 넣어요. 바로. 이 질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볼게요. 모든 비료에 대해서 하나씩. 질소는 음이온, 그러니까 두 가지 비료가 있어요. 하나는 음이온 질산태 질소가 있고요. 양이온 형태인 암모니아태 질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NO3, NH4가 있죠. 두 가지가 있어요. 질산태 질소는 독성이 없다. 그래서 괜찮아요. 많이 들어가도. 그래서 근데 문제는 바로 암모니아태예요. 암모니아태는 보통 우리가 10% 그러니까 전체 질소 중에서 한 10% 내외를 암모니아태 질소로 공급을 하는데 그 이유가 암모니아태가 많게 되면 식물한테 독성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암모니아태 질소를 아까 얘기해서 pH가 올라간다고 해서 암모니아태를 너무 넣게 되면은 식물의 독성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이것들이요. 그래서 보통 질산태 질소는 독성이 없고 암모니아태 질소는 독성이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여담이랑 추가적으로 하나씩으로 알아둘게. 식물은 우리가 에너지 관점에서 NO3를 좋아할까요? NH4를 아모니아태를 좋아할까요? NH4예요. 왜냐면은 식물이 NO3를 흡수를 해도 그걸 암모니아태로 바꾼 다음에 다시 식물이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백질 만들어 할 때 단백질은 그 질소가 붙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에 붙는 질소는 NH4의 형태이다. NH3 형태, NH4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식물이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전자단단계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NO3가 에너지가 높아요? NH4가 에너지가 높아요?
포가 높죠. 수소가 많이 달렸어요. 그러면은 NO3를 갖다 NH4로 바꾸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광합성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식물체가 이용할 때는 암모니아태 이용이 더 효율적이에요, 상당히. 그렇지만 말했지만 너무 암모니아태가 증가하게 되면은 암모니아태 자체가 식물한테 독성을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가 10% 정도까지만 주고 나머지는 질산태 지수로 공급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질산태 아모니아태 중 어느 비료를 사용할지는 경우에 따라 다르고요. 질산태 질소 비료는 생리적 알칼리성 비료이다. 그러니까 생리적 알칼리가 뭘까요? 얘가 비료가 알칼리라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생리적 알칼리라는 뜻은 그 자체는 알칼리가 아닌데 pH가 높은 게 아닌데 식물이 흡수하게 되면은 pH를 증가시키는 것을 우리가 생리적 알칼리 비료라고 해요. 그러면은 아모니아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아모니아태는 생리적 산성 비료라고 했죠. 생리적 생성 비료. 뭐라고 했어? 생리적 산성 비료라고 했죠. 뭐요? 암모니아태 질소를 빨아 흡수하게 되면 식물이 배지의 근권의 pH는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앞에 써 있듯이 pH가 내려간 시기에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배지의 pH가 안정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반대로 암모니아태 질소는 pH가 올라간 시기에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배지 안정적이다. 그러면은 관체류에서 식물을 심어놓고 내가 토마토하고 파프리카를 심어놨어요. 그러면은 초기에 과일이 착과가 안 되고 잎만 있을 때는 어때요? 그때는 pH가 올라가야 내려가요? 일반적으로? 올라가죠. 그때 올라가니까 우리가 뭘 많이 집어넣는 게 나서요? 질산태 질소를, 아모니아태 질소를 조금 더 넣어주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요. 반대로 어느 시기가 지나서 과일이 많이 달리게 되면은 그다음 pH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많이 떨어지진 않지만 그때는 약간의 산성 질산태 질소를 더 많이 넣어도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할 때는 뭐 그렇다는 얘기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배액의 pH를 측정해봤는데 배액의 pH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내가 뭘 한다? 암모니아태 질소를 질산아모늄 같은 걸 이용해서 더 질산아모늄이나 인산아모늄을 이용해서 배지의 근권 pH를 올려주는 전략을 짜고, 반대로 배지의 pH가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은 모든 배지에서 인산아모늄은 인산가리로 바꾸고 그 다음에 사수염은 십수염은 사수염으로 변형시켜서 pH를 올리는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이게요. 그러면은 요거 비용을 사용하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조성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조성표는 다행히도 우리 선생님이 사부가 만들어 놓은 엑셀 그 식이 있어요. 거기다 집어넣으면은 내가 원하는 걸 집어넣고 딱 대입을 하면은 비료량이 계산되거든요. 대신에 그걸 해석할 때 바로 이런 것들 필요해요. 내가 그거를 계산하라고는 안 할 거예요. 저도 안 해. 왜냐면 엑셀로 있는데 뭐로 굳이 그거를 내가 계산하고 있어요. 엑셀에 집어넣으면 다 나오는데. 근데 저희 대신에 그거는 우리끼리만 사용하고 바깥에 퍼뜨리면 안 되는 거. 나중에 제가 그건 또 따로 드릴게요. 전체 공유할 거예요. 근데 다른 학교 학생들하고 공유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죠? 그거는 저희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공식이라 툴이라. 그 다음에 질산가스에서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료이고 사수염과 힙수염이 존재하고 있고, 사수염은 뭐예요? 암모니아태가 없다는 거. 오수염은 암모니아태 필요하다. 암모니아태가 있다. 이거예요. 왜 힙수염이에요? 요 안에 보세요. 물 분자가 2개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5가 있죠. 그럼 5 곱하기는 10이죠. 이거 힙수염이라고 해서. 보통 힙수염은 거의 유럽에서 많이 수입하고 있어요. 스웨덴 같은 데도 들어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사수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중국산이에요. 이것들은 사수염은 거의 중국산이고 힙수염은 거의 스웨덴, 유럽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저 비료를 만들까 안 만들까요? 질산 비료를? 질소 비료를? 안 만든다. 안 만들어요. 질소 비료 안 만들. 다 수입해다 포장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질소 비료를 만들려고 하면은 이제 아마 주변에서 뭐라고 할 거예요. 냄새나고 그렇다고. 그래서 현재 있는 질소 비료는 다 문 닫은 상태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다음에 인산아모늄은 말씀드렸듯이 고가이고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으며 배지 pH를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어째 사용한다? 질산아모늄은 배지 pH가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올라가면은 내릴 목적으로 질산아모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끔가다 어떤 데 사용한다? 사수염을 비료값을 아끼기 위해서 힙수염을 사용하지 않고 사수염을 사용한 다음에 여기다가 질산아모늄을 섞기도 한다. 비료값을 절약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대신에
뭐예요? 폭약의 원료이므로 보관을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밀폐된 공간에 놨다가 가스가 발생하면은